자, 법인세법 교재 우리 153페이지 예, 감가상각 범위액 산정을 위한 요소 취득가액. 일반적인 취득가액은 예, 법인세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계산한다. 앞에서 우리 자산 취득가액 나왔던 부분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다음에 사례가 있대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 예, 건설자금 이자는 예,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적 지출.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의 대표적인 게 보호업법인, 고정자산 평가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 예, 건설자금 이자 이런 것들은 예,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수익적 지출, 예, 부당이익 예산 부인 규정에 의한 예, 시가초과한 금액, 자산의 임의평가증,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고가 매입한 경우에 정상가액 초과액,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결산상 계상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 충당 부채, 요것도 보기 종종 나와요.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 충당 부채 이런 것들도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그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뒤에 이제 나오죠. 표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처음부터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 이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그 종류 다 알고 있는 거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어 유산 성질의 것은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건물 또는 벽에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 항목들과 유사한 거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고, 잔존가액.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은 원칙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불문하고 잔존가액을 영원으로 봐요.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영원으로 본다. 요거 이론 시험에 가끔 나와요. 정률법 상각의 경우. 정률법 상각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범위를 계산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에 상당한 금액을 잔존가치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료에 상각범위에 가산한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정률법 공식이 프로그램에서는 알아서 계산이 다 되는데, 원래 정률법에서 정률 구하는 공식, 정률법의 정률 구하는 공식이 내용 연수, 공식이 이게 맞네. 갑자기 헷갈리네. 1-가 들어갔습니다.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률을 구해요. 내용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그러니까 이 잔존가치를 5%로 두고 잔존가치 몇 프로 두고 5%를 두고 구하거든. 그러니까 정률법에서 정률은 앞에 1-가 들어갔던 것도 그랬지.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공식이 하여튼 공식이 이래요. 공식이 내용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근데 잔존가치 5%가 있어야지만 잔존가치가 있어야지만 정률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잔존가치를 인정해야 안 해요. 원칙 보시면. 원칙 보시면 잔존가치 인정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률법으로 생각하게 되면 잔존가치 5%가 남는 거야. 처음에 설정할 때 잔존가치 몇 프로 뒀기 때문에 5% 뒀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법인세법은 잔존가치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치? 예,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잔존가치 5%는 그 금액은 5%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자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5%까지 상각범위에 넣으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 금액까지 상각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요거 이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런 시험에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범위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해서 정률을 구했다. 그래서 정률법대로 생각하게 되면 잔존가치 5%가 남는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잔존가치 그 금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자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5%마저도 상각범위에 넣어서 상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비만가액.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장부가액을 하고 도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계정이라는데 무슨 계정? 비만계정 또는 비만금액. 비만계정 또는 비만금액 비만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을 처분한 시점에 송금으로 산입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모니터나 컴퓨터 있죠. 지금 컴퓨터는 그 예전에 우리 학교 가졌던 컴퓨터에서 그 껍데기만 사용한 거고 안에 건 다 새 거로 바꾼 거야. 우리가 다 조립을 한 거예요. 모니터는 지금 요번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그 중고등학교에서 쓰던 거 그런 거를 사온 게 있어. 경매로. 경매가 아니라 이제 공매죠, 공매. 중고등학교는 딱 내용연수 5년 사용하면 무조건 처분을 해. 근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는데 전혀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다 지원해 주거든. 국가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강의실에 쓰는 것들의 일부는 이미 따지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 5년이 다 경과를 한 거라는 거야. 근데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그러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거지. 끝났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만가액으로 있다는 표시로 1,000원을 남겨두라는 얘기야. 장부가액의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을. 이해갈까요? 왜냐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있다는 표시를 해달라. 그게 비만가액의 의미에 있다는 표시를 해달라. 자, 내용연수하고 상각률. 내용연수표. 법인세법은 고정자산을 크게 시험연구용 자산, 무용자산, 건축물 등 업종별 자산으로 나누어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시험연구용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용 대상은 투자세액공제 받지 않는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연수 선택에 불과하고 무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예, 무형고정자산은 예, 개발비 사용수의 기부자산,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예, 이런 것들은 제외한 예,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예, 선택에 불과한데 단 개발비는 예, 20년 이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건축물 등은 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발표 5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예,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대요. 건축물 등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개발비는 20년 이내 선택 가능하고 예, 시험연구용 자산도 내용연수 선택이 불가하고 예, 업종별 자산은 예, 법인세법 시행규칙 예, 별표 6에 나와 있는데 예, 별표 3 및 별표 5에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예, 모든 감가상각 자산 예, 얘네들도 예,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예,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예, 별표 2 이렇게 그 자산하고 내용연수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세법에. 그죠? 자산하고 내용연수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5년 그 차량 및 운반구는 몇 년? 5년. 선박 및 항공기는 12년.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예, 목골, 모르타르조, 뭐 기타조의 모든 건축 건물과 구축물 이런 것들은 20년. 철근 콘크리트조, 속조, 연화속조, 철거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은 40년. 이렇게 5년, 12년, 20년, 40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 내용 요소라고 얘기해요. 기준 내용 요소. 5년, 12년, 20년, 40년을 우리가 무슨 내용 요소? 기준 내용 요소를 하고 가로쳐 있는 거 있죠. 가로쳐 있는 거. 여기를 내용 요소의 범위라고 얘기해요. 내용 요소 범위. 내용 요소의 범위는 기준 내용 요소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원래는 특별한 거 없으면 기준 내용 요소를 사용하고 신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내용 요소 범위 내에서 내용 요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예. 건축물 등 업종별 자산은 예. 내용 요소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예. 가로 나와 있는 게 내용 요소의 범위, 가로에 없는 게 기준 내용 요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넘겨서 예. 기준 내용 요소와 예. 신고 내용 요소. 예, 기준 내용 연수란 예,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특정 내용 연수를 말한다. 아까 가로에 앉혀있던 게 우리 기준 내용 연수라고 얘기했죠. 그지? 예, 별표 5의 건축물 등과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은 내용 연수 범위. 내용 연수 범위는 가로에 나와 있는 게 내용 연수 범위예요.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 범위는 예,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의 선택에서 신고한 내용 요소를 우리가 무슨 내용 요소? 신고 내용 요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감가상각비 범위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 요소 범위 안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 요소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고 예, 신고한 경우는 예, 신고한 내용 요소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고 신고한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준 내용연수와 기준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고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는 그 후에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특례 및 내용연수의 변경.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범위는 특례 내용연수의 범위. 특례 내용연수의 범위는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납세에 관한 지방국세청의 승인 얻어 사업장별로 내용연수의 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연수의 특례 및 내용연수 변경은 가나다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특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의 변경은 가나다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존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특례 내용 연수의 적용 사유. 이론 시험에 나와, 이론 시험에. 특례 내용 연수 적용한 사유. 단축 사유하고 연장 사유가 있어요. 단축 사유를 보시면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만무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장.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장들은 어때요? 연본으로 인해서 그지? 빨리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 설비 가동률이 직전 세계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니까 갑자기 이제 주문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기계 장치를 하루 8시간만 돌리다가 24시간 3교대로 돌리게 됐다.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빨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내용연수의 단축 사유, 새로운 생산 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 설비의 가독 상각이 필요한 경우, 생산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예전에 생산 설비 그대로 쓰면 경쟁이 안 돼. 새로 도입된 생산 설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생산 설비의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가속 상각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연수의 연장 사유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영업을 안 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장할 수 있다. 특례 내용연수라든가 내용연수의 변경에 대한 절차는 법인이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3월 또는 변경한 내용연수에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수 종료의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 승인 신청서를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을 거쳐 가나다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대요. 신설 법인 및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 법인은 그 영업 개시일부터 3월. 위 A의 법인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자산의 취득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렇죠? 이 정해진 날로부터 3월.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년 종료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나왔는데 이게 3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일 거예요, 이게.
사업년 종료일까지 이전 3월이 된 날까지 지우고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신설법인이라든가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영업개시일부터 3개월 개시일부터 A 외의 법인이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는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자산의 취득이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3월이고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 이전 3월 아닙니다. 내용연수 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간의 세무서를 거쳐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이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내용연수 승인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여기는 사업년도 종료 이후라고 또 나왔네, 그지? 내용연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날에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내용연수 적용한다.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그지?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날에 속한 사업년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거. 내용연수의 신고. 내용연수의 신고는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 가대표전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를 해야 돼요. 법인세 가표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가대표전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적용합니다. 기준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취득일 또는 개시에 속한 사업년도에 법인세 가대표전 신고기한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따지면 그 최초 신고죠. 최초 신고도. 그치? 내용연수의 최초 신고. 내용연수의 최초 신고는 결국 법인세 가대표전 신고기한까지입니다.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않고 특례 내용연수의 승인 신청이나 내용연수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 위의 법인이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체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취득일 또는 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 특례 내용연수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 변경한 내용연수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여긴 또 제대로 나왔죠. 그지? 앞에서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그지? 여기 나온 내용인데 여기는 틀리게 나오고 여긴 또 맞게 나오고 사업년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국세청장한테 넘겨져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용연수 재변경의 제한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에 해당돼서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은 변경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변경 내용연수 최초 적용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내용연수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고 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중고 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다. 합병 분할에 의해서 중고자산을 승계한 경우 기존 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런 중고자산 취득했다면 수정 내용연수는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이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을 한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강의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가 이미 그 내용연수가 이미 경과한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런 내용연수가 경과한, 그러니까 기준 내용연수에
50%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했다면 기준 내용 연수에 만약에 지금 비품 그러니까 컴퓨터나 아마 모니터는 비품은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일 거예요. 5년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여기에 50% 미안해요. 여기 50% 5년에 50% 그러면 5년에 50%면 몇 년이야? 2.5년이죠. 그지? 근데 1년 미만은 없는 걸로 보니까 몇 년부터? 2년부터 기준 내용 연수. 예, 5년 중 신고한 내용 연수를 우리가 수정 내용 연수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중고자산으로 비품을 취득했는데 그런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 5년에 50% 범위. 그럼 기준 내용 연수 5년에 50%면 2.5년인데 1년 미만은 없는 걸로 보니까 2년부터 기준 내용 연수 5년까지 중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우리가 무슨 내용 연수? 수정 내용 연수로 한다는 거예요. 꼭 필기는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렇게 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있어서 지금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지금 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중고자산이 이미 5년이 경과했지만 그냥 그거 5년 내용 연수 5년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 2년부터 5년 사이로. 그런 내용이고